안녕하세요. 서유진 치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 전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직한 직장에서 직장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감정 기복에 휩싸이게 되면서 스스로의 그런 모습에 경각심을 가지고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40대 미혼 여성의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음, 저는 GIM 심상음악 치료라는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음, 이 상담에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심상들, 예를 들어 시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청각적인 그런 장면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 자신이 주요한 장면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만다라에 시각화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다라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만다라라는 용어가 알쏭달쏭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만다라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만다라는 티베트의 만다라입니다. 어, 이 만다라는 주로 인도나 티베트, 네팔 근교에서 주로 활성화되었었는데, 종교적인 상징 중에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이 동그란 원이 우주의 본질이 가득한 원형의 바퀴를 말하며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핵심과 합이라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에도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그러한 설명들일 수 있어요. 이 만다라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는 이 만다라가 치료적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만다라가 치료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거는 분석심리학자인 칼 융 박사에 의해서 도입되어졌어요. 칼 융 박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만다라를 통해서 스스로의 내면을 치유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다라가 치료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어, 제가 음, 제 내담자와 10회기의 심상음악 치료를 하면서 10개의 만다라 작업을 했었던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음, 이게 그 첫 번째 1회기 때 저희 내담자가 그렸던 만다라이고요. 그 다음에 2회기 때 그렸던 만다라입니다. 이거는 3회기 때 그렸던 만다라이고요. 이거는 4회기 때 그렸던 만다라예요. 이건 5회기 때, 이거는 6회기 때, 이거는 7회기 때, 이거는 8회기 때, 이거는 9회기 때, 이건 10회기 때. 지금 이게 뭔지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 이 만다라는 내담자가 자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한 것 중에서 어떤 주요한 것이라든지 혹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내담자의 경험을 시각화해서 나타난 건데, 이 내담자의 10장의 만다라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아차리신 분도 있으실 거고, 공통점? 유사한 점? 뭐가 그렇다는 거지?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음, 바로 한 가지의 색톤을 주된 톤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 또 붉은 톤을 주된 톤으로 사용했고, 여기는 보라색의 톤을 주된 톤으로 사용했고, 여기는 이 만다라에서는 초록 푸른 계열의 톤을 주된 톤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의 색톤을 주된 톤으로 사용하는 이 내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불쑥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에, 예를 들어 지금 이 푸른 계열로 그려놓은 이 그림에 붉은색의 톤을 칠하려고 한다면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만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회기 동안 이 내담자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 실제로 이 내담자는 자신이 맡은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였는데, 어, 위에서 상사가 자신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자신이 생각해둔 의도대로 일이 되길 바랬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음,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이분이 그걸 알고 그린 건 아닌데, 이렇게 심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만다라에서의 이 어떤 유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 내담자의 실생활에서도 그런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내담자분이 10회기 동안 떠올렸던 여러 심상 가운데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심상들이 또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듯이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를 떠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뜨는 유사하게 경험되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계속 치우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왜 이런 심장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작업도 해나가게 되었는데요. 어, 이 작업들을 통해서 내담자는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자신이 반복해서 정리하고 치우는 모습이 어, 그런 모습을 심상으로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무의식에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무의식에서 이제 너의 내면을 좀 정리해 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마시는 이런 장면들은 그 장면들을 통해서 자꾸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 내면이 좀 더 개운해지고 뭔가 시원해지는 그런 욕구를 채우고 싶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이 내담자가 첫 번째로 작업했던 만다라를 살펴보면 제목이 미래의 집인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내담자가 경험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서 깔끔하게, 지금 이게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이사를 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아늑하게 소파에 앉아서 따사로운 햇빛을 맞이하면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경험을 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해서 미래의 집이라는 제목을 붙여 주었어요. 왜 미래의 집이라는 제목을 붙였냐라는 질문에 내담자분은 본인이 미래에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였어요. 이 말인즉슨 산뜻하고 개운하며 따스하고 그런 평화로운 느낌을 가지고 싶은 나의 실제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지금 제대로 잘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에서 이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있어요. 바로 방관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살아가라는 건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만다라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이 방관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 만다라인데요. 바라보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마을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회기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회기에서 또 이 방관자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어, 방관자의 이미지라는 것은 뭔가를 그 안에서 막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건데요. 어, 이 내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방관하는 이런 태도가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해요. 실제 삶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곤 했다고 해요. 어, 근데 이 무의식에서 주는 이 메시지처럼 뭔가 나에게 연관되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상사의 행동이나 의견이 내가 그려놓은 밑그림과 다르다고 해도, 또 다른 걸 해내라고 해도, 혹은 내가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대로 내 아랫사람들이 일처리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은 나와 다를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거리를 두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런 연습을 해 나간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분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지금 내가 조금 더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이나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